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 인제 가을을 촬영하고 왔는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벌써 겨울이 됐네요. 오늘은 감성적인 여행 영상 편집을 위한 팁과 색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촬영한 인제 영상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곁들여 먼저 보자면, 인제 영상은 총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 직장인들의 마의 구간이죠. 각 요일 사이에는 달력과 초인종 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영상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좀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지친 몸을 이끌고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주로 이동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짐벌 장면들로 많이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근, 퇴근 때는 해가 뜨고 질 때이기 때문에 좀 밝은 색 표현을 했고, 이때 퇴근 후에 도착하게 되면 거의 해가 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철 장면부터는 색을 굉장히 빼서 좀 어두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평일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쉬지만 좀 어딘가 이렇게 허전한 그런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밤에 인제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두컴컴한 좀 인제 숙소에 도착해서 불을 하나둘 켜가면서 이제 숙소를 밝히고 다소 좀 지친 상태로 토요일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인제 여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뭐 어떤 트랜지션이나 좀 화려한 무빙이 들어간 장면들은 모두 제외했고, 이게 서정적인 선율의 피아노 장면에 엄청 정적인 장면을 얻는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여행이 좀 그렇거든요. 그 여행을 가서도 약간 여행이 그리운 그런 좀 텁텁한 감정들, 그리고 하늘길이 이렇게 막히니까 많이들 워낙 많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안으로 생각한 여행은 보통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오죠. 그래서 뒤쪽 배경을 보시면은 되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봤고, 원처럼 일상이 시작되는 곳으로 돌아온 장면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편집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컷 편집은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너무 간단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시퀀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우클릭하면 시퀀스 패널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첫 편집이라면 맨 위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설정에서 편집자, 사용자 정의 클릭해 주시고 시간 기준은 편집할 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23.976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가장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프레임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4K로 출력할 것인가 FHD로 출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서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클립을 그냥 끌어와서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잘라서 서로 이어 붙이는 것이 바로 컷 편집이겠죠.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작업인데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상은 모두 컷 편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컷 편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음새를 만드는 작업인데,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혹은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모든 영상이 각각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여행 영상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각각 클립이 그냥 나열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PT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컷 편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컷과 컷 사이에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행 영상이라는 건 영화나 드라마처럼 정해진 동선을 바탕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연관이 없는 스포트를 여행하면서 이제 장면을 그저 모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컷과 컷 사이를 연결할 때 유난히 이질감이 좀 많이 들게 되고, 또 화려한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해서 그 이질감을 줄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트랜지션 없이도 컷 편집에서 그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컷과 컷 사이에 움직임이 있는 장면 중간에 끊어서 이제 이어붙이는 것, 그리고 컷과 컷 사이에 공통된 색감을 찾을 것, 그리고 크기가 나는 샷끼리 연결할 것. 그래서 예시 영상을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3가지 팁을 바탕으로 예시 영상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컷 편집이 완료됐다면 이제 색 보정을 할 차례죠. 색 보정은 주관적이고 예술의 영역이다 보니까 누구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물론 색 보정을 위해서는 좀 프로그램을 간단히 이용할 줄은 알아야겠죠. 이제 색 보정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컬러 커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컬러 커렉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영상의 톤, 그 다음에 뭐 노출을 조정하는 것이고, 컬러 그레이딩은 이제 감성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컬러 커렉션의 단계는 컷 편집된 클립들 노출값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대략적으로 모두 같게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 교정 탭에서 보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적당한 노출과 대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C로그 촬영이나 시네 스타일 촬영을 할 경우에는 대비가 상당히 빠진 채로 원본이 촬영되니까 대비를 좀 많이 높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밝은 영역과 흰색 란을 많이 혼동해 하시는데, 밝은 영역은 말 그대로 영상 내에 빛이 닿은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 흰색 포인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색 보정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만족할 정도의 영상이 나왔다면 컬러 커렉션의 단계는 마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양질의 원판을 마련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브 곡선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커브 곡선 보정 같은 경우에는 곡선에 총 5개의 점을 찍고 시작합니다. 왼쪽 가장 밑에 점은 섀도우 톤을 만질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두운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겠죠. 오른쪽 가장 위점은 하이라이트 톤입니다. 이제 대비를 주고 싶다면 커브를 약간 S자로 만들어주면 강한 대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 커브 중간을 잡고 살짝 위로 올려주면 영상이 전체적으로 되게 산뜻한 느낌으로 변합니다. 이제 컬러 커렉션이 끝났다면 이제 그레이딩의 단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 그냥 일반적인 러트 파일을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제 수많은 무료 러트 파일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뭐 해외 유튜버들도 주로 자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입맛에 맞는 러트 파일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좋은 러트 파일을 찾아서 유료로 구입을 할 마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시네플러스의 키노 러트랑 그다음에 셀룰로이드 같은 러트들을 추천합니다. 가격은 뭐 거의 그냥 치킨 값 정도 투자하면 나름 재밌고 예쁜 영상을 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게 가장 중요한 건 러트 파일을 적용한 뒤에 세부적으로 색감을 한 번씩 더 만져주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색 보정을 할 때 그냥 크리에이티브 란에 있는 어두운 영역과 강조 표시 색조란을 사용해서 주로 색감을 잡아줍니다. 주로 어두운 영역 색조란은 주황색 계열로 가고, 강조 표시 색조란은 주로 청록색 계열로 끌어서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색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찾아서 조합을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색조 균형을 좀 올바르게 맞춰만 주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색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색 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결과물에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좀 가볍게 만들고 그냥 우리가 취미로 여행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익혀만 가도 충분히 이 정도의 색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컷 편집을 거쳐서 색 보정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사운드 디자인이 영상을 굵게 만들어준다고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소한 장면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발자국 소리, 문 여는 소리, 바람 소리, 뭐 자연의 백색 소음, 도시의 아침 소리 등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기존의 소리 말고도 좀 창조적인 사운드가 영상에 함께 들어가면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 영상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무척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경음에 비해서 너무 튀게 되면 이질감이 들면서 굉장히 초보적인 영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는 꼭 이어폰을 끼고 적정한 볼륨을 찾아서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찾아보면 공유하는 자료들이 꽤 많아요. 더 추천하는 건 사실 아트리스트.io 같이 유료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에 가서 SFX란에서 여러가지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유료 사이트가 확실히 깔끔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소리다 보니까 질적으로는 훨씬 추천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간 영상과 안 들어간 영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 그래서 꼭 사운드 디자인 단계를 한 번씩 거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조금 더 필름 룩을 원한다면 그레인 효과를 추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글에서 프리 필름 그레인이라고 쳐보시면은 다양한 입자의 그레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칫 사진으로 된 그레인을 입히게 되면은 영상은 움직이는데 그레인이 멈춰 있으니까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영상 다운받은 영상을 끌어놓고 오버레이 후에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칫 흘려들을 수 있지만 색 보정,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성적인 여행 영상 편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나열해봤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꼭 한 번씩 되새기면 좋을 내용일 겁니다. 이제 편집과 색 보정은 분명히 개인의 영역입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창의적인 생각으로 즐기면서 편집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행 영상 자체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라면 다양한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과정이니까요.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영상 기획, 제작, 편집에 대해서 콘텐츠를 담아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되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